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 문화, 체육 분야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가 이곳 서울예술대학이라서 분위기가 더욱 참 오늘 업무 보고에 맞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더욱 실감나게 이 업무 보고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문화 예술인을 양성해온 문화와 교육의 전당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문화 또 교육 분야 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과 문화야말로 우리 시대의 미래를 여는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어릴 때 받은 교육이 그 기간은 전 인생 중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 영향은 평생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화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자긍심을 이 문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고유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소중한 민족의 자산이자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과 문화, 체육은 개인의 소질과 꿈을 실현하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국민 행복을 구현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만든 정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을 얼마나 실천을 했고, 또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가, 이것을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각 부처의 실천 결과를 저는 이것을 파악해 나가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 분야의 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교육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계층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교육 부담이 급증하면서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 학습과 선행 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또 지나치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 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적인 그런 영어는 배워야 되겠지만 자신이 그거를 통해서 더 전문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고, 또 기초적인 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모든 사람을 아주 어려운 그런 영어 교육을 배우도록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또 결국은 사교육비 증가로 늘어나게 되고, 또 개인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꿈과 끼를 키우는 새로운 교육을 우리는 교육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하고 몇몇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일선의 각 학교에 제대로 교육 방침이 전달이 되었는지, 각 학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다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학교 현장이 얼마나 달라지고 정책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가 이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42개교 시범 실시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보면 시범 실시 학교 전체를 평균할 때
좋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한 학교와 또 못한 학교의 차이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일선 학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그 변화를 각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육부의 대입 간소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입 전형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가 간소화되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대학 진학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능력을 중시하는 글로벌 세계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방문한 스위스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29%에 불과하고 직업학교 선택률이 67%이지만 국가 경쟁력 지수는 5년 연속해서 1위입니다. 이제 우리도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도록 사회 체질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일, 학습, 듀얼 시스템 같은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활성화해서 원한다면 취업을 먼저 하고 대학 공부는 나중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서 먼저 취업하고 그다음에 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학교에 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자유롭게 열리는 것이 어떤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역사 공부 문제를 더 넘어서 사회적 통합이라든가 또는 우리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갖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 분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진정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지난 4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실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이상화 선수는 무릎에 물이 차고 하지 정맥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실력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귀화한 안현수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와 줄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려있는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사심없는 지도자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선수를 발굴함에 있어 차별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을 사장을 시키고 우리의 체육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선수들이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체육 비리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비인기 종목과 사회체육, 엘리트 체육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체육 시대와 건강 시대를 열어가는 데 체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매년 미시적으로 수천여 개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거시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폭넓은 통찰과 깊은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분야를 보면 몇몇 단편적인 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술 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해서 현장 예술가들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겪는 이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것,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개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컨텐츠 산업은 창조 경제의 핵심입니다. 컨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년 연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글로벌 산업 마인드를 가지고 컨텐츠의 기획과 제작, 투자, 유통, 수출까지의 과정에서 현장 수요를 감안한 금융 세제라든가 재정 지원 정책을 펴는데 더욱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또 문화재 행정 분야는 지금 그동안 쌓여온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가 적발되고 광화문과 숭례문 목재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문화재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무형 문화재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재청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고 문화재 수리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천년의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고 한류라는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잡고 문화융성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외국 방문 시마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제정해서 국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적극적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마당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물을 길어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 줘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에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민 행복의 물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가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새롭게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